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시장이 요란하게 떨어지더니 오늘은 이번 주는 주초부터 반등이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죠. 무지무지하게 저점을 깨고 하던 종목들도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자, 우리 시장의 주주 환원율 29%. 주주 환원율 뭐 아주 단순하게 보면 뭐죠?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32% 정도의 주주 환원을 하고 있고 선진국이 68%, 신흥국이 37%인데 우리는 애게 29%죠. 이러니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S&P 500에 속한 미국 기업이 한 해에 자사주 소각을 하는 규모가 1220조입니다. 우리나라에 비하면 엄청나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한국 증시가 외면받는 흐름도 일정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스타벅스 라떼 지수.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자, 우리가 사실 빅맥 지수라고 해서 여러분들 햄버거 아시죠? 그죠? 1986년에 이코노미스트, 여기에서 이제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감안한 적정 환율을 계산하는 흐름으로 이 빅맥 지수를 썼었는데, 햄버거 요새는 할인 세트니 또 이런 좀 왜곡된 현상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스타벅스 라떼를 가지고 적정 환율을 구합니다. 구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스타벅스 라떼 지수로 봤을 때 적정 환율을 계산하면 한국은 1214원, 1215원 내외다. 그러면 지금보다 원화가 강세 흐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걸 한번 환율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우리가 왜 환율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외국인 매수의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미국 시장에서 여러분들 국채금리가 어느 날 올랐다 떨어졌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고, 파월 연준 의장과 그 나팔수들, 연방은행 총재들이 올해 나머지 2번 더 금리 인상한다 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달러 인덱스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101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한다는데 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 우리는 가끔씩은 보이는 것만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는 흐름이고, 우리 시장은 이 1444원을 찍었을 때가, 그죠? 유럽 시장, 영국의 불안, 이런 부분들 통해서 작년 9월 30일, 10월 3일 요 타이밍에 환율의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추세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의 모습인데 오늘 역시 1289원에서 환율이 놀고 있죠. 그러면 1215원 정도라고 한다면 이전 저점 부분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전제가 뭡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오늘 밤 9시 반에 발표되는 부분하고, 그 속에서 FOMC 7월 26일 이 속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면 1215원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지금은 미국 연방은행 총재와 그리고 FOMC 부분은 2번을 인상한다고 하지만 김기수는 절대 2번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환율의 방향성 때문에 6월 중순부터 외국인이 조금 비중을 줄였지만, 그죠? 작년 7월부터 매수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21조 7천억 정도는 아직도 지속이다. 그죠? 그리고 환율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니까 어제 외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자, 자세한 이야기는 돌직구 타임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흔들리자 탈출하는 자금, 돈은 항상 수익을 쫓게 마련입니다. 글로벌 자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섹터 공략의 자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최근 석 달간 각국 증시 상승률로 보면 일본과 인도, 대만이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 중국은 약세를 보였죠. 그게 뭐예요?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그 대안국가로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준 겁니다. 매번 제가 작년 추석 무렵에 시진핑 3기 독재체제가 완성이 되면서 쌍순환이니, 그죠?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들으셨잖아요. 방첩법, 반간첩법, 이러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시킬 수 있는 독재체제가 구축이 되니까 지금 중국이 뭐예요?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공급망 중국 거 다 빼가고.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진핑 체제의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그런 것이 내수 부진, 디플레이션 압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소비 및 투자 위축. 이 시간을 통해서도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가 넘는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이 공급망을 빼가고 있는 상황. 소비하려고 해도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적어지는 흐름. 그런 부분이 내수에 부담을 주고 또 수출까지 부담을 주니까 자산 가격 하락에 도미노 디플레이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도 대비 0%, 생산자 물가 지수 보세요. 쿵 내려와서 2015년까지 그죠? 내려와 있습니다. 그만큼 생산 활동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소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디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나라, 경기 부양한다고 금리를 소폭 내리고 대출을 무진장 줘도 지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일본식 장기 불황. 우리가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대차대조표 불황이라는 건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은 빚이 증가하면 이를 갚으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서 불황이 발생하는 부분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하고 이런 형태의 움직임이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중국해라. 그죠? 관련주도.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겁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도 일정 정도 반등했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부 반등하는 거죠. 자, 토니 블링컨 장관, 그리고 그 다음 앨런 자무장관, 그죠? 방문했어요. 여러분들. 그죠? 악수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뭐 바뀐 거 있나요? 바뀐 거 없잖아요. 그죠? 거기에 중국이 극렬 반대하는 대만 여당 후보가 그 라이칭더라고, 그죠? 방미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 4차 산업의 핵심 부분, 이 부분의 마찰이 해소되려면, 그죠? 누군가는 항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지금 이 흐름으로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수출 통제하고 앞으로 히토류 카드를 꺼낼 거냐, 또 흑연 카드를 꺼낼 거냐, 다른 원자재 카드를 꺼낼 거냐 하는 부분은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전멸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되는 거죠. 사실은 중국이 이번 앨런 장관을 통해서, 그죠? 트럼프 정권 때 매겼었던 관세 부분을 해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국이 원했었어요. 근데 하나도 진전된 게 없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이러한 미중 관계가 다소 완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디커플링이니 디리스킹이니 이 말장난으로는 안 되고 내년에 있을 바이든 부분, 대선 있잖아요, 미국에. 그때 바이든이 표를 얻기 위해서 중국과 완화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조금이 남아있는 부분,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그죠? 중국 관점은 계속해서 안 좋은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일 우리 시장 옵션 만기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금통이 열리지요. 타격감 적은 매파 동결 가능성이 높다. 그죠? 사실 기준금리로 보게 되면 지금 미국과 우리 금리 차이가 1.75%입니다. 행여나 미국이 7월 FOMC에서 금리를 0.2bp 올리면 2% 차이가 되죠. 그러면 환율도 부담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여건이 있다는 거죠. 왜? 우리나라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주요 기관들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1.1%에서 1.5% 내외입니다. 저성장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금리까지 더 올리면 뭡니까?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새마을금고 사건까지 터졌잖아요. 그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금리를 올리기 어렵고 또 소비자 물가 역시 2%대로 진입돼 있기 때문에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된다. 자, 미국의 지난주 발표됐었던 목요일 날 발표됐던 ADP 고용이 너무 요란스럽게 강하게 나왔고 반면에 비농업 부분의 고용은 아주 예상대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실업률은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 밤 미국에서 CPI 이미 예상돼 있습니다. 얼마만큼? 3.1% 정도까지 내려올 것이다라는 것. 지난주에 발표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조금 높아진 게 부담이지만 중고차 가격 하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보게 되면 분명히 CPI는 3.1% 라인처럼 둔화되는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다만 이제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이 연방은행 총재들의 매파적인 흐름들은 계속 지속될 거다. 그죠? 그런 부분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기 위해서.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후반부터 미국의 실적 발표가 있죠. 사실은 이번 분기는 여기 보시면 작년 하반기부터 그죠? 내려오다가 2023년 2, 4분기는 실적 EPS의 저점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EPS 예상치를 이미 정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까지 눈높이를 하향한 거예요. 눈높이를 하향했으니까 행여나 여러분들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다고 미국 시장에서 이야기하더라도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왜? 목표치를 이미 낮춰놨으니까. 그죠? 낮춰놨는데 더 낮아진다면 그때는 하반기에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의심이 생기게 되니까 변동성이 요란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해야죠.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 시장의 실적 발표가 우리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실적이 나왔죠. 장 후반에. 그러면서 실적이 예상치보다 못 나오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죠? 예상치보다 좀 못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어야 돼요. 왜? 4월 달에 그죠? 리튬 가격이 152유안까지 떨어질 정도로 그죠? 대부분의 관련 원자재 부분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P의 하락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2, 3개월 이후에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소재 쪽에. 그러니까 4월 부분의 약세 가격, 3, 4월 달에 떨어진 약세 가격이 그죠? 이 6, 7 이 부분에는 일정 정도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 반대로 반도체 소비자이나 또 여타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나중에 후반, 그죠? 하반기에 가면 경기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실적 기대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게 어느 섹터는 안 그렇고 어느 섹터는 그렇고 라는 기준의 부분을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부탁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새마을금고 연체 사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화제였죠. 그 전날은 GS건설과 관련된 불안이 시장을 잠식을 했고, 그래서 지난주는 떨어지는, 제가 수요일 돌직구 방송을 통해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저점을 계속 폭포수처럼 내려온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이 연체 사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뭡니까? 악재의 노출을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그 떨어지던 섹터 종목 부분들이 대부분 금요일, 월요일 아침에 저점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MTN 금요일 스팟 공개방송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떨어지는 경기 민감 섹터도 지금 팔면 안 됩니다. CPI가 둔화될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악재가 노출됐기 때문에 반등을 기다리셔야 된다. 그죠? 그 흐름 부분이 적어도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15%에서 20%까지 반등이 나오는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사람들은 또 저점 나왔다 하고 바닥 종목을 사시면 또 역사이클에 걸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제가 4월부터, 그죠? 돌직구 타이밍에서는 5월 중순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송배전망. 그죠? 그런데 전기차 만들려면 꼭 필요한 게 송배전망이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비제조업 건설의 건설 투자가 최호황이다. 라는 말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릅니다. 그죠? 그 흐름 부분. 왜냐하면 잘 생각하시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 그 발전을 송배전, 그죠? 송배전을 하려면 땅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땅 까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다 연결돼 있고, 미국의 공장을 건설하는 배터리 기업이라든지, 그죠? 그 무진장 제조업 건설 투자에 힘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 한번 보세요. HD 현대일렉 4월부터, 그죠? 오늘까지 약 77%를 급등을 했습니다. 그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는 이익 실현을 했다 그랬죠. 그죠? 지난주 부분에. 그리고 LX 일렉트릭을 보유하고 있다가 오늘 이익 실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LX 일렉트릭도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왜 매도를 했느냐? 실적이 나빠서? 실적 좋습니다. 서프라이즈 할 거예요. 그런데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 그죠? 좋다라는 기사가 너무 많이 심하게 나오더라. 주식은, 그죠? 그 핵심 자료 부분들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해 놨다가, 그죠? 그 속에서 TV 경제방송이 요란하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두 다가 관심을 가질 때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이익 실현하고 다시 보는 겁니다. 그죠? 그게 남들이 좋아할 때 이익 실현하고 남들이 고통받고 못 견뎌 할 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그게 단기 수익 매매 전략입니다. 2, 3개월 보유하고 50%에서 70% 수익을 낸다면 그것도 2, 3천 원짜리 변동성 높은 종목이 아니고 시가총액 1조, 2조 이상의 종목 부분이라면 충분히 매력 있잖아요. 그죠? 자, 땅 까는 소리, 건설 장비 3사 이 부분도 마찬가지였죠. HD 현대인프라코아, 두산밥캐, HD 현대건설기계인데 못 올라왔었던 진성TC가 오늘은 불을 뿜었습니다. 이런 종목 부분도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잘 잡아갈 필요가 있다. 자, 저는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3년 항공업종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 프리뷰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행이나 항공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때문에 한번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지금 그렇게 못 올라가고 있는지, 왜 못 올라가고 그나마 나은 종목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앞에 부분은 2019년 2, 4분기입니다. 파란색은 인천공항, 하늘색은 인천공항 제외.
그죠? 2023년 1분기와 2023년 2분기로 보면 코로나 때, 이 코로나 이전보다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전국공항 국제선 여객수를 보게 되면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기타 이렇게 쭉 보시면 그죠? 중국 쪽 하늘색 부분입니다. 그죠? 2019년 2분기에 그리고 2023년 1분기 2023년에게 요만큼. 그죠? 중국 노선이 이렇게 여객수가 이만큼 뭐예요? 2019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남아는요, 중국 관광객이 안 와서, 그죠? 고급 빌리지들이 지금 파산 상태예요. 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여행이나 소비가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장거리 노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한번 봅니다. 2019년 파란색이 대한항공, 하늘색이 아시아나항공입니다. 그죠? 2019년 지금 올해 2023년 1분기, 2분기 회복을 아직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가가 별 볼 일 없는데 그나마 아시아나항공보다 대한항공이 조금 낮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LCC 국제선 여객수입니다. 제주항공, TA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그죠? 제주항공부터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제주항공도 2019년 보다 적고, 그죠? 이 TA항공은 2019년, 2020년, 2023년 1분기, 2023년 2분기 거의 회복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면, 그죠? 저는, 구조적 성장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지만, 대한항공이나 TA항공 정도는 관심 가져도 될 만하잖아요. 그죠? 자, 뭐 이거, 미국 OEM 메이커 전기차 시장 점유율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넘어가고, 서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서유럽에서는 현대나 기아가 내려와 있는데, 중요한 건 왜 여러분들이 자동차 부품주인, 그죠? 현대모비스나 한온 시스템, 그죠? 만도, 이런 주식들이 현대 기아차보다 못 갔는지, 항상 현대 기아가 수익률이, 영업 실적이 좋다고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 매수 못 하시는 분들은 부품주를 매수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업이 실적이 괜찮을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 주요 부품업체의 매출 원가율을 봤습니다. 매출 원가가 높아진다는 건 뭐예요? 원재료 가격이나 이 부품 부분에 있어서의 단가가 높아지니까 마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1년보다 지금 현대모비스나 한원시스템, 만도 전부 다 매출 원가가 높아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주요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2011년보다 떨어지는 거고 정상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뭐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고 사는 건 아닌 거지요. 그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땐 확실하게 지표를 통해서 내가 매수할 가치가 있는지, 가격이 아니라 가치를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가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 하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 그죠? 전체적으로 뭐 빠르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포털 검색창에 MDM 밴드를 검색하시면, 김기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미국 CPI와 그리고 한국의 옵션 만기 이 이후에 섹터 전략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